이라크전 이후 최대 전력 집결. 이번 주말 이란 타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이 끊기기 직전의 실제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건 전쟁이 아니라 제국들이 서로의 숨통을 조르는 경제적 학살입니다. 바닷길은 막혔고 남은 건 폭등하는 물가와 파산하는 가계뿐입니다. 트럼프가 영토의 평화와 바꾼 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었습니다. 병사는 전장에서 죽고 당신의 돈은 통장 안에서 죽습니다. 기름도 물건도 사라진 껍데기뿐인 일상. 이 도박의 진짜 패자는 누구일까요? 호르무즈에 숨겨진 추악한 시나리오, 경제 돋보기 마스터가 지금 그 실체를 폭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과거에 미국은 중동에 기름이 없으면 멈추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적당히 타협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미국의 셰일가스가 터지면서 중동은 더 이상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시장 점유율을 뺏어야 할 경쟁자가 됐습니다. 이란의 숨통을 끊을수록 미국의 기름값은 비싸게 팔립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건 명확합니다. 중동의 불안을 키워 유가를 올리고 그 수익을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챙기게 하는 것. 이건 안보가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이란의 핵개발. 미국에게는 아주 좋은 명분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해서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것이죠. 이란이 반발하며 호르무즈를 막겠다고 위협하면 할수록 시장은 공포에 질리고 국제 유가는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 공포가 바로 트럼프의 무기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전 이후 최대 전력을 집결시킨 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이란의 숨통을 조여 그들이 호르무즈를 스스로 닫게 만들려는 고도의 유도 작전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는 순간 국제 유가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역대급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죠. 이건 안보에 탈을 쓴 에너지 비즈니스입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중동의 불안은 곧 미국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기괴한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반면 이란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경제 제재로 내부가 썩어가는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격은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해협 봉쇄뿐입니다. 트럼프의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이란이 먼저 도발하게 만들고 이를 빌미로 이란의 모든 에너지 기반 시설을 합법적으로 파괴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란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바로 미국의 셰일 오일과 그 우방국들입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지만 돈은 월스트리트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달러 패권을 수호하고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완성하기 위한 거대한 도살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판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유가 폭등은 서방의 제재로 고통받는 푸틴에게 가장 강력한 인공호흡기입니다. 중동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될수록 러시아산 원유의 가치는 치솟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동안 러시아는 뒤에서 조용히 전쟁 자금을 충전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이란의 도발은 미국에게는 패권 강화의 명분을, 러시아에게는 경제적 실익을 줍니다. 적대적 공생관계. 이 추악한 연합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에게 호르무즈 봉쇄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위기는 중국의 영향력을 키울 기회가 됩니다.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당한 이란이 기댈 곳은 중국의 위안화뿐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힐수록 페트로달러의 성벽에 균열이 가고 페트로 위안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미국은 기름을 팔아 돈을 벌고 중국은 달러의 패권에 도전합니다. 이란은 그 사이에서 처참하게 부서지며 전 세계 경제를 길동무로 삼으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르무즈에 숨겨진 시나리오입니다. 평화는 명분일 뿐 각 제국은 서로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 타국의 비극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포는 실물 경제로 전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석유 통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액화천 연가스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에너지의 심장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제조업은 그대로 셧다운입니다. 공장을 돌릴 에너지가 없는데 물건이 나올 리 없죠. 공급은 끊기고 수요만 남은 시장, 그 결과는 끔찍한 가격 폭등뿐입니다.
물류 비용은 또 어떻습니까? 해협이 봉쇄되면 배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합니다. 운송 기간은 2주 늘고 해상 운임은 최대 300%까지 치솟습니다. 운임 상승은 곧 모든 수입품 가격에 전이됩니다. 식량, 원자재, 생필품까지.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모든 것들에 전쟁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겁니다. JP모건은 최악의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경고합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의 자본들은 그 공포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금리 인상을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중앙은행들은 다시 금리라는 칼을 휘두르고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가게는 말 그대로 학살당합니다. 이게 트럼프와 이란이 벌이는 도박의 진짜 대가입니다. 그들은 패권을 다투지만 피를 흘리는 건 평범한 시민들의 통장 잔고입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이란의 이웃 국가들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셈법을 가동 중입니다. 사우디의 실권자 빈 살만은 비전 2030을 위해 안정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으면 사우디는 홍해를 통하는 대체 관로를 이미 확보해뒀습니다. 혼자만 살 길을 열어둔 셈이죠. UA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후자이라 항구를 통해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도 원유를 낼 수 있습니다. 해협이 막혀 유가가 폭등하면 이들은 앉아서 떼돈을 벌게 됩니다. 결국 중동의 우방국들조차 이란의 몰락을 내심 반길지도 모릅니다. 이란이 사라진 시장 점유율을 자신들이 흡수하고 유가 상승의 과실을 독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도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불길이 자국 영토로 번지는 것이죠. 미국에게 제발 우리 기지는 쓰지 말아달라며 발을 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은 벌고 싶지만 총대는 매기 싫다. 이 비열한 중립이 호르무즈의 긴장감을 더 팽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도 중재하려 하지 않고 모두가 각자의 주머니만 채우려 합니다. 이제 시선을 자본시장으로 돌려봅시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는 블랙아웃이 찾아옵니다. 보험료와 물류비 폭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해상 보험사들은 즉각 호르무즈를 전쟁 위험 지역으로 선포합니다. 보험료는 평소의 10배, 20배로 뜁니다. 배 한 척 띄우는데 드는 비용이 기업의 한 달 수익을 통째로 잡아먹는 겁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전가됩니다. 대기업은 버틸지 몰라도 중간에서 물건을 나르는 중소수출업체들은 이 한 번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연쇄 파산의 길로 들어섭니다. 더 무서운 건 결제망의 마비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SWIFT망에서 완전히 도려내면 이란과 거래하던 수많은 국가의 자금이 허공에 붕 뜹니다. 돈이 돌아야 할 혈관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자본의 이동이 멈추면 전 세계 증시는 패닉에 빠집니다. 일단 팔고 보자는 투매가 쏟아지며 여러분의 연금 펀드, 주식 계좌는 전쟁터의 잔해처럼 박살납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트럼프가 쥔 에너지 패권의 칼날이 전 세계 금융이라는 목줄을 직접 겨누고 있는 셈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미국 국채로 돈이 쏠리면 달러 가치는 슈퍼달러를 넘어 괴물달러가 됩니다. 타국 통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미국은 전 세계의 불을 다시 한번 재편합니다. 트럼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단순히 이란을 혼내주는 것? 아닙니다. 중동의 낡은 질서를 완전히 부수고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새로운 판을 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아브라함 협정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하나로 묶어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중동의 에너지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 영구히 두겠다는 계산이죠. 이미 이란 내부는 한계점입니다. 리아라 가치는 폭락했고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트럼프는 이 내부의 균열을 군사력으로 더 세게 때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도와주겠다며 시위대에 손을 내밀지만 그 손에는 정권 교체라는 명분이 들려 있습니다. 이란의 현재 지도부가 무너지면 세계 2위의 가스와 3위의 석유 매장량은 다시 서방의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란이 정상 국가가 되어 시장에 복귀하면 유가는 다시 폭락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질 내정과 혼란은 전 세계 공급망을 수년간 마비시킬 수 있는 독약입니다. 트럼프는 이 도박에서 저도 잃을 게 없습니다. 이란을 무너뜨리면 에너지 패권을 잡고
전쟁 위기를 유지하면 유가를 올려 자국 에너지 기업을 배불립니다. 철저하게 설계된 꽃놀이패인 셈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판돈으로 쓰이는 건 바로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1%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그보다 더 빠르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이토록 집착하는 진짜 이유, 핵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란이 미국의 금기 중에 금기, 석유의 달러 결제 시스템을 깨부수려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달러를 못 쓰는 이란에게 위안화로 석유를 팔라며 거대한 황금 보따리를 내밉니다. 이름하여 페트로 위안의 탄생입니다. 석유가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로 거래되는 순간 미국이 지난 50년간 누려온 무한한 달러 발행의 특권은 무너집니다. 미국에게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존립의 위기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숨통을 끊으려는 건 이 반달러 동맹의 핵심 고리를 박살내기 위함입니다. 이란을 본보기로 삼아 달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죠. 중국은 이란을 방패 삼아 달러 패권에 구멍을 내고 미국은 그 구멍을 피로 메우려 합니다. 이 거대한 고래 싸움 사이에 낀 중동의 바닷길은 이미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화폐 전쟁의 결과는 냉혹합니다.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 전 세계 물가는 지금보다 더 미친 듯이 뜁니다. 여러분의 저축이 종이 조각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석유가 흐르는 통로가 아니라 누가 세계의 불을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화폐의 전쟁터가 된 겁니다. 그 불길은 이미 우리 안방까지 번졌습니다. 이제 공포는 숫자를 넘어 여러분의 식탁을 덮칩니다. 유가 상승은 비료값, 사료값, 운송비를 한꺼번에 올립니다. 밥상 물가가 학살당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물건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할 수 없는 물자 실종 상태가 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동맥 경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석유는 플라스틱, 의약품, 비료 등 모든 현대 문명의 기초 원료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이 기초가 흔들립니다. 공장이 멈추고 약국 선반이 비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식량 안보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현대 농업은 석유로 굴러갑니다. 비료값 폭등은 곧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전 지구적인 식량 전쟁으로 번집니다. 정부는 물가 관리를 외치지만 외부에서 오는 거대한 파도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기름값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습니다. 이걸 스태그플레이션 아니 그보다 더 지옥 같은 슬럼프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서민들의 지갑이 가루가 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들부터 사회적 폭동과 혼란이 시작됩니다. 중동의 불꽃이 지구 반대편의 일상을 태우는 겁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건 바로 이 글로벌 혼란 속에서의 절대적 권력입니다. 모두가 죽어나갈 때 에너지와 식량을 쥔 미국만이 세계의 심판자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 중립을 얘기하며 화석 연료의 시대를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린 여전히 기름에 목줄이 잡혀 있다는 걸요. 탄소 중립 ESG. 화려한 구호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전쟁의 공포 앞에선 모두 사치일 뿐입니다. 당장 공장을 돌리고 집에 불을 켜기 위해 세계는 다시 가장 더러운 연료인 석탄과 석유를 찾고 있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친환경을 가장 앞장서 외치던 이들이 가스관이 막히자마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생존 앞에서는 도덕도 환경도 뒷전이라는 냉혹한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화석 연료의 복수입니다. 투자를 줄였더니 공급이 부족해지고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미쳐 날뜁니다. 결국 이 비용을 지불하는 건 평범한 소비자들입니다. 트럼프가 파리기후 협약을 비웃고 베이비 드릴을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기름으로 움직이고 그 기름을 쥔 자가 곧 왕이라는 사실을요. 이 위기가 지나가면 친환경 시대가 올까요? 아니요. 오히려 각국은 깨달을 겁니다. 에너지 자립이 안 되면 언제든 제국들의 도박판에 제물로 바쳐질 수 있다는 공포를 말이죠. 기름 전쟁의 끝엔 항상 최후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핵 개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선을 넘는 순간 지체 없이 폭격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25년 12일 전쟁으로 이란의 나탄즈 시설은 가루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굴하지 않고 지하 깊숙한 곳에서 다시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있죠. 이건 멈출 수 없는 치킨 게임입니다. 이스라엘은 단호합니다. 핵을 가진 이란은 국가의 종말이라 믿기 때문이죠. 네타냐후는 이미 미국의 벙커버스터 지원을 요청하며 최후의 일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또다시 폭격이 시작된다면 유가는 단순히 오르는 수준을 넘어설 겁니다. 배럴당 $150. 전 세계 경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공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란의 보복은 더 처절할 겁니다. 미사일 수천 발이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유전으로 쏟아질 겁니다. 이건 전쟁을 넘어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결국 핵이라는 명분은 경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아쇠가 됩니다. 제국들은 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고 그 반동은 전 세계 모든 가계의 통장을 직격할 겁니다. 2026년의 초입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이란의 해협 봉쇄 그리고 이스라엘의 폭격. 이 모든 시나리오가 단 한 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먼지가 가라앉으면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효율성보다는 생존과 자립이 경제의 최우선 가치가 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립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을 무기로 에너지와 금융 패권을 더 공고히 할 것이고 중국은 달러망 밖에서 자신들만의 위안화 경제권을 굳히려 할 겁니다. 세상은 거대한 두 블록으로 쪼개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동 산유국들의 위상은 예전만 못할 겁니다.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이뤘고 전 세계가 화석 연료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석유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그 전환의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같은 서민들의 몫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뉴노멀이 되고 자산 가치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금의 재정의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만히 둔 현금은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습니다. 실물 자산과 에너지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달러입니다. 위기가 올수록 세상은 결국 기축통화로 회귀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달러 베이스로 유지하는 것은 이 풍랑 속에서 가장 튼튼한 구명조끼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부채 관리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대출은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기생충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접고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십시오. 정보가 곧 생존력입니다. 뉴스에 일일비하지 말고 제국들이 던지는 명분 뒤에 숨겨진 실리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도박판의 재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이란? 미국? 아닙니다. 진짜 승자는 이 혼란을 설계하고 에너지와 화폐를 손에 쥔 보이지 않는 제국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언젠가 다시 열리겠죠. 하지만 한번 무너진 공급망과 치솟은 물가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싼 에너지 시대에 살아야 합니다. 이란은 정권의 운명을 걸었고 트럼프는 달러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도박판 위에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은 판돈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2026년 경제의 민낯입니다. 국가는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생존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니까요. 결국 믿을 건 당신의 냉철한 판단과 대비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통장은 안전합니까?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환율이 튈 때마다 당신의 노동 가치는 소리 없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병사는 전장에서 총탄에 죽지만 당신의 미래는 통장 안에서 소멸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노리는 경제적 학살입니다. 경제 돋보기 마스터는 앞으로도 이 추악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